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직권 남용, 강요 등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실패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공직자가 그것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까요? 박한솔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게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이 고발한 내용이죠? 네, 이 전 시의원은 직권남용,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김 실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당국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고 외압을 행사하여 상품 도입을 강요했다면 강요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찬진 금융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 결국 김용범 정책실장이 좀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환율 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투기 성향이 높은 만큼 속도 조절론이 우세했던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버리지 ETF 상품은 지방선거 기간에 맞춰 졸속으로 출시됐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공개한 금융위 보고 자료를 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당초 올해 2분기 중에 법령을 개정하고 시스템도 개발한 뒤 7월에서 12월 중인 하반기에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법령 개정 등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연결지 않은 상품이 무리하게 출시되다 보니 사달이 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 정책실의 지시나 강력한 압박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면 이는 금융당국의 고유한 정책 결정권과 전문성,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각각의 혐의가 실제 적용이 되려면 어떤 쟁점이 있는 겁니까? 네, 강요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경우 사실상 혐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형법상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역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직권남용 적용 여부인데요. 첫 번째로는 김 실장이 금융위 정책에 관여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권한 범위에 속한다면 권한을 정상적인 정책 조정의 범위를 넘어 남용한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 금융위 관계자들에게 의미 없는 일을 시키거나 금융위의 독립적인 판단권 행사를 방해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김 실장이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가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고위공직자들인데 이들은 사찰을 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든다거나 하는 본인 고유의 직무와 무관한 일을 한 경우입니다. 본인 업무 분야로 국한한다면 사실상 직권남용죄가 적용된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그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는 폐지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죠. 고위공직자의 정책 판단에 재량을 허용하는 건 그만큼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서 공익을 실현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좀 정책 결정자들이 신중하게 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